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5일 오전입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이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특히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과 미국의 정통 자유민주 세력이 합동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역성을 규탄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데, 특히 국제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상한 대북 정책, 그 중에서도 인권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워싱턴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건 꼭 문재인 규탄장 같았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 현지 시간입니다. 24일에 개최한 한국의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청문회에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문 정부가 2019년 11월 두 탈북 어민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북 전단금지법 청문회도 열었던 스미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반발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고요. 스미스 의원의 발언에 앞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2019년 11월 7일 두 북한 주민이 바다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은 안대가 씌워진 채 경찰 특공대에 의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갔다. 마침내 차가 멈추고 안대가 벗겨진 앞에 자신들을 끌고 갈 북한 당국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겁에 질려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는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신 분석관은 역설적이게도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진보 정부 아래에서 더 충격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문 정부는 승인받지 않는 전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상과 책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집행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내가 만나본 한국 공무원들은 탈북자 정보를 줄 때마다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운명에 함께 웃고 울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씨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 기쁨입니까?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의 정부는 한국 헌법과 국제조약 의무를 모두 저버리고 탈북자들을 북송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 중국에 갇혀있는 탈북자의 부모와 아이들의 사진을 전달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충격적인 배신을 당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사람들을 돕던 한국인 기업가의 여권을 무효화해 버렸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지만 그가 북한 사람들을 돕다가 중국에서 체포돼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문 정부는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김여정의 직접적 지시에 따라 북한 관련 비정부 단체들이 해온 모든 성공적인 일을 중지시키고 탈북자들이 거기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의 직접적 지시라는 것은 이건 아마 김정은,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져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문화적으로 한국은 대중음악, 영화, 게임 등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방탄소년단은 매년 한국 경제에 36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글로벌 현상이 되었다. 한국 영화는 오스카와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K-드라마는 세계적 대중문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있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그렇지만 난민을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이율은 2020년 1% 아래로 떨어져 매우 낮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캠페인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국제난민보호법과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을 말했고 취임식에서는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 규범의 고취를 언급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억압을 피해 남쪽에서의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더 큰 개방성을 선호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수잔 숄티 여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분이 문재인 정권에 배신당한 것을 폭로하면서 분노하는 것을 태평양 건너서도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표현은 참 치명적입니다. 수잔 숄티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 김여정의 지시에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북한 인권운동을 저지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우리 국내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막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정은을 기쁘게 해줬다. 문재인의 지난 5년은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데 그럼 이거 김정은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 기쁨조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그냥 한국에 대해서 좀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했다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 탄압에 분노하는 언젠가는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할 수잔 숄티 여사가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작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 작심은 뭐냐?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영혼을 김일성의 악령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이 반역 집단을 반드시 단죄해가지고 지워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우려고 했던 이 문재인 세력을 반드시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끝장내버려야 합니다. 이들이 더 이상 정치라든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김정은의 부하, 김정은을 기쁘게 해주고 김정은의 지시를 수행했다고 비판받는 이자들이 또 국회나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모처럼 재생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은 문재인이가 한 5년 동안의 반역 행위를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바로잡는 걸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재생해야 합니다. 오염된 영혼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퇴마해야 합니다. 퇴마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귀신 쫓아내는 의식을 치러야 한국이 지금 제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예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성공한 나라가 북한처럼 실패한 저 정권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추종했던 자들에 의해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5년 동안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문재인이 김정은이 부하처럼 행동하니까 국방부도 해경도 북한의 김정은의 종처럼 행동하다가 자국민을 억울하게 죽은 자국민을 월북자로 몰아가지고 유족들에게 치명적 명예훼손을 끼치는 이런 범죄 행위, 이것은 절대 묵고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재생하려면은 반드시 문재인 세력을 단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